네, 현재 시간 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 코스피, 코스닥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이 안에서 어떤 것을 봐야 될지 오늘의 핫 이슈, 핫 종목들 세 가지 알아보도록 하죠. 일산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창희 대표님과 알아볼 세 가지 종목 상황실을 통해 만나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손잡아 주세요. 포스코 케미칼에게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도움을 어떻게 보면 같이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GM에 이어서 포드에도 수십조 규모의 양극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어제 기사로 보도가 됐고요. 네. 한 이제 경제지에서 네.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있지만 네.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말해서 저는 그렇게 끝이 나나 했더니 오늘 또 주가에는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 현재 상황 그리고 시장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뭐 이게 지금 처음 나온 뉴스들은 아니죠. 네. 이미 지난번 9월 달에도 GM하고 그 학자법인 관련해서 어떤 얘기 좀 있었고 계속해서 그 대규모 공급 관련된 계약을 타진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포스코 쪽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우리가 그 비슷한 사례가 애플페이 뭐 한다. 네네. 한다 막 이렇게 맞아요. 하다가 현대카드가 뭔 말이냐 안 한다 뭐 그런 이야기 사실 없다 가다가 한 일주일 만에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이제 보완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 못 하는 게 아닐까라는 희망 섞인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어찌되었든 아직까지는 이제 그 계속 한 포스코 케미칼이 최근에 6월 달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나온 게 뭐 GM이든 뭐 포드든 또 LG든 계속 뭔가를 같이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네. 이게 매출로 잡히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계약이라는 게 오늘 계약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매출로 잡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한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매출로 잡힐 가능성을 좀 기대하고 있고 대규모 강상 보유에 따른 매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뭐 주가를 지금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바이든의 탈중국 행보에 포스코 케미칼이 횡재 입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제 글로벌 차량 업체들이 이 포스코 케미칼과 같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 손잡아 주세요를 포스코 케미칼이 말하는 게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에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 케미칼은 얼마나 땡겨올 수 있는지 앞으로의 그 전망에 대해서 그냥 마냥 장밋빛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전하고 비교하면 엄청 좋아졌죠. 무슨 말이냐면 포스코 케미칼이 엄밀히 따지면 중국 기업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갈지를 생각을 못했고, 그러니까 뭐 리튬 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평가 가치가 아주 높게 평가를 못 하고 있었는데, 뭐 원재료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그 값어치도 높아졌고, 네. 또 중국을 규제하다 보니까 탈중국화가 지금 전 세계 화두 아니겠습니까? 주요 생산 그 기지국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제조업체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탈중국을 하게 되면 다른 기업을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만큼 공급이라든지 뭐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도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그룹한테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포스코 그룹 자체가 2차 전지, 소재 이런 쪽에서 좀 일어나려고 하고 있고 또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고 이 부분이 아마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오늘 이런 시장 안에서도 또 한 번 4%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천장을 뚫어냈습니다. 뭐 에코프로 BM도 좋고요, LNF도 좋고요. 지금 뭐 미국 IRA 수혜, 또 뭐 탈중국 수혜, 특히나 2차 전지내에서 많이 좀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포스코 케미칼은 어떤 위치로, 어떤 투자자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지 한 줄 평 주시죠. 뭐 실적으로 화답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 BM도 어제는 좀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여전히 실적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좋게 나오니까 주가가 오르는 것이고, 포스코 케미칼도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반영된다라면 저는 한 21만 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이제 고점을 막 돌파시키는 위치이기 때문에 네. 신규 매수도
일단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실적으로 화답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케미칼 더 믿어보자.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21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이 기판은 괜찮나요? 대덕전자 이야기인데요. 일단 대덕전자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전망하고 있어요. 네. 뭐 역대다. 올해 역대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나요? 뭐 영업이익을 한 199% 상승한 767억을 좀 예상을 하죠. 지금 컨센서스가 687억 대비해서 거의 20% 정도의 증가를 지금 예상 15에서 20%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FC BGA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 급성장할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패키지 기판 쪽인데 이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IT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DDR5로 전환이 되었고 지금 나오는 노트북들은 신제품 조금 사양이 좋은 제품들 한해서는 다 DDR5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계속해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DDR5가 DDR4 대비해서 가격이 1.5배 이상 비싼 걸로 알고 있고 또 채택률도 높아진다라면 네. 뭐 이쪽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대덕전자의 매출 증가는 더 늘어났을 때 생각하고 있고요. 전방 산업 부분이 이제 함에도 불구하고 그 미리미리 그 저수익 사업 부분을 좀 구조조정을 좀 했어요. 뭐 자동차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반도체 쪽이라든지 뭐 FPCB 관련해가지고 수익성 낮은 부분들은 좀 구조조정을 좀 마무리 좀 일정 부분 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그 수익 감소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그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서두에 이 기판은 괜찮나요? 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또 다른 기판, 물론 뭐 기판만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해성 DS가 3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피카우 때문에 하락했고 네. 그로 인해서 다른 기판주들에 대한 부담감도 좀 커졌던 상황이었거든요. 이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좀 다른 건지 이 회사는 피카우도요? 실적이 그냥 좋으면 좋은 거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요? 피카웃은 저는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뭐 언젠가 있겠죠. 네, 모든 기업들이. 그렇죠. 네. 올해 그 연초에 아니죠. 뭐 작년 여름부터 이런 기판 이런 기업들이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름까지 뭐 대덕전자도 그랬고 방금 말씀하신 해성 DS 같은 경우도 엄청 올랐었고요. 또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뭐 엄청 올랐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한 5월 달부터는 주구장창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덕전자라고 해서 그 하락을 피해간 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고점 대비, 그러니까 뭐 해성 DS라든지 코리아 서킷 대비해서는 덜 하락한 것처럼 보여지죠. 이들 종목군들 거의 한 40~50% 하락을 했으니까. 근데 대덕전자도 엄밀히 따지면 지금 저점에서 많이 올라와서 그렇지 뭐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감안한다라면 또 이 기업도 한 40~50% 이상 하락을 했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전방 산업은 지금 피크죠. 엄밀히 따지면 IT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내구재 그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더라도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리 저수익 사업 부분을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결국엔 기존에 좀 성장 모멘텀이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주가 상승에는 당분간은 조금 걸림돌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실적이 좋으면 좀 마냥 웃고 싶은데 이럴 때마다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이 실적이 아직 전망이 이제 나오진 않았잖아요. 이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덕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투자 의견, 대응 전략 주시죠. 뭐 1.5원 선반은 됐다 생각하고 있고 반드시 비중 축소가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추세가 뭐 꼭 살아나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는 지난 한 8, 9월 정도 가격대인 한 28,000원 정도까지 반등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신규 매수는 아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보류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온 그 부분이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를 좀 그쵸. 반영한 것 같다. 따라서 지금 이 실적이 좋다라는 걸 믿고 들어가기에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신규 매수 노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 상황실 넘어가 볼게요. 조지아주 공장 수혜 그 이야기 다 사라졌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조용한 건지. 오늘 제가 그냥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 상위 종목 쭉 보다 보니까 화신이 눈에 띄어서 네. 맞아. 화신 우리 한동안 이야기했는데 왜 최근에 이야기를 안 했지? 검색을 해봤어요. 뉴스가 없더라고요. 네. 화신이 그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주 공장 이야기 때문에 SL, 화신, 서현이화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쫙 테마로 묶였었거든요. 최근에 이들이 좀 주춤한 이유는 현대차의 부진 때문입니까? 그 IRA 그것 때문입니까? 현대차의 그 IRA 그 공백 피해 예.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뭐 이게 이제 뭐 시장에서는 영향은 좀 적을 거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어쨌든 IRA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이게 발효가 되면서 공교롭게도 이제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가 급감했다는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투심을 좀 약하게 만들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GM하고 포드가 말을 하는 게 재고가 지금 많이 쌓이고 있다. 네.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게 한 10월 초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현대차도 문제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현대차가 그때부터 추가 하락이 나왔고 화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7,5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반영이 좀 끝나가고 지수가 좀 반등 권역에 놓여 있고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좀 일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들의 실적 개선 사실 이들이요 그 IRA 테마주로도 IRA가 이제 현대차 테마주로도 묶이고 뭐 조지아주 공장 테마주로도 묶였지만 그거 외에 실적도 좋았거든요. 네. 올 상반기에 개선된 실적들을 꾸준히 보여줬었어요. 이번 하반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은 하반기에는 좀 실적 개선이 주춤해지는 걸까요? 근데 저는 실적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표적으로 부품주들이 많이 갔었던 게 예를 들어서 SEA라고 화신 뭐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뭐 전통적인 부품이 잘 나간 것도 있겠지만 전기차 부품으로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그와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면서 성장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포드하고 뭐 GM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판매 그 주문 즉시 생산한 즉시 인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전기차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뭐 현대차 힘들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제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테슬라가 언제까지 저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차량들이 많아진다라면 결국에는 다량 생산 또 여러 종류의 그 차량이 많은 회사들이 결국 시장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화신하고 SL 같은 부품사들은 큰 영향은 없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전기차 부품 성장 동력 확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환율 효과에 대한 기대감 본다라면 지금 상당히 저평가 영역에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뭐 조금 더 연말까지 본다라면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뉴스가 없지만 한번 다뤄봤어요. 잊고 있었던 그 부품주들, 현대차, 기아차, 수혜주로 꼽혔던 그분들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죠. 네, 저는 분할 매수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부품주들은 뭐 저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뭐 2차 전지 배터리주들이 하락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그런 네. 측면에서 좀 보신다라면 지금 분할 매수 권역이라 보고 있고 목표가 여전히 지난 9월 달 고점대인 11,000원 정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000원의 단기 목표 주가 노려보겠고요. 분할 매수 오히려 가능하다. 신규 매수는 이 종목 가능하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세 가지 상황실 알아봤고요.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